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페이스X IPO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회냐 아니면 버블이냐?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살지 말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오를까가 아니라 이 IPO로 인해 어떤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와 어디로 들어가느냐입니다. 이걸 놓치면 상승을 따라가다가 가장 비싼 가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걸 보면 남들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이번 스페이스X IPO는 단순한 기업 상장이 아닙니다. 시장에 있는 거대한 유동성을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이벤트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뉴스만 보고 따라가게 되고 이걸 이해하면 돈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레딧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최고의 투자 기회다 라는 주장과 이건 기존 투자자들의 엑시트 리퀴더티다 라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엑시트 리퀴더티는 쉽게 말해 기존 투자자가 비싸게 팔기 위한 시장입니다. 왜 이런 논쟁이 발생했을까요? 핵심은 기업 가치와 자금 구조입니다. 1,700조 원이 넘는 평가를 받으면서 동시에 개인 투자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대형 자금 회수와 대중 자금 유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과거 테슬라에서도 한 번 등장했습니다. 스토리와 기대가 먼저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후 실적이 따라오느냐에 따라 승자가 갈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스토리 주식 논쟁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스페이스X 기술, 특히 스타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3년 안에 1시간당 1회 발사라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생산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에 대해 가장 엇갈리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공장처럼 찍어내면 가능하다 vs 규제와 안전 때문에 불가능하다입니다. 특히 엔지니어들은 기술보다 실행, 즉 엑시큐션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속도가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술 자체보다 중요한 건 병목입니다. 규제, 발사 허가, 안전 기준 같은 요소가 속도를 결정합니다. 즉, 돈을 넣는다고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투자 속도와 실제 성과 사이의 간극을 만드는 핵심 변수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스타링크가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투자자와 기술 커뮤니티 모두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전체 기업 가치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에 대해 가장 엇갈리는 의견은 단순합니다. 이미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를 장악했다 vs 위성 교체 비용 때문에 결국 수익성이 무너진다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결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타링크는 현재까지는 매우 강한 현금 창출 구조입니다. 구독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늘수록 매달 돈이 쌓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성 교체와 경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수익성과 비용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제 메커니즘이 하나 등장합니다. 현금이 들어오는 사업과 현금을 계속 써야 하는 사업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스타링크가 벌고 AI와 우주 인프라가 그 돈을 소비합니다. IPO는 이 부족한 자금을 외부 투자자로부터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IPO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재 비용을 메우기 위한 자금 조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논쟁이 추가됩니다. 이 IPO가 시장 전체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큰 IPO가 나오면 다른 기업으로 갈 돈이 줄어듭니다. 즉,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시장은 하나의 질문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기업이 금융, AI, 인프라를 동시에 장악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기대만으로 부풀려진 스토리인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실제로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구조가 왜 테슬라와 직접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구조를 놓고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론은 단순합니다. 굳이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테슬라 대신 나스닥 ETF를 사는 게 더 안전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특히 PER 178배라는 숫자는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 기준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기대감이 빠지면 주가는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반론은 머스크의 집중력 문제입니다. 지분 13%인 테슬라보다 42%와 79% 의결권을 가진 스페이스X에 더 힘을 쏟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경우 자본과 인재, 의사결정이 스페이스X로 이동하고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반론은 한 가지 중요한 메커니즘을 놓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IPO는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자산의 재배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안에 숨어있던 가치가 외부로 드러나면서 자본이 재평가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밸류에이션 언번들링과 동시에 리웨이팅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테슬라를 사면 머스크 생태계를 같이 산다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상장이 되면 투자자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차는 테슬라, 우주 인터넷은 스페이스X로 자금이 나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부 돈은 빠지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금이 각각의 회사로 직접 유입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금의 총량입니다. 이번 IPO는 약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서 빨아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투자자의 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 국부 펀드와 글로벌 기관 자금이 새롭게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즉,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 자체가 커지는 과정입니다. 스페이스X IPO는 단순한 기업 상장이 아니라 글로벌 이벤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형 자금이 붙고 개인 자금이 몰리고 시장 전체가 이 한 종목을 중심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장은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 유동성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이번 IPO는 기술 기업 하나의 상장이 아니라 AI와 우주 인프라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돈을 이동시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 이름이 아니라 어떤 구조가 더 많은 자본을 끌어당기느냐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설명보다 흐름에 먼저 반응합니다.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닙니다. 매달 구독료가 들어오는 구조, 즉 현금 흐름이 반복적으로 쌓이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깔아놓은 인프라에서 계속 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반복 매출이야말로 시장이 높게 평가하는 핵심입니다. 이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XAI 때문입니다. AI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자본을 요구하는데 자체 수익 없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의 현금이 AI로 흘러들어가고 다시 AI 기술이 위성 네트워크의 가치를 높이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보면 수직 통합입니다. 발사체, 위성, 인터넷, AI, 데이터 센터까지 하나의 체인으로 묶입니다. 중간 마진이 사라지고 모든 가치가 내부에 축적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경쟁자가 따라오기 어렵고 선발주자의 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돈과 무슨 상관인가? 첫째, 자금 이동입니다. 테슬라에 묶여있던 기대자금 일부가 스페이스X로 이동하면서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재평가입니다. S1 공개 이후 테슬라가 보유한 스페이스X 지분 가치가 명확해지면 주가가 다시 계산됩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자산이 숫자로 드러나는 순간 시장은 가격을 다시 매깁니다. 셋째, 새로운 투자 경로입니다. 기존에는 테슬라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던 우주 인프라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투자 선택지를 넓히는 동시에 자금 분산을 유도합니다. 결국 이 IPO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누가 미래 인프라를 소유하느냐입니다. 에너지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권을 의미하듯 데이터 시대에서는 위성과 AI 인프라가 새로운 통제 수단이 됩니다. 돈은 항상 그 통제권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는 것은 단순한 상장이 아니라 자본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IPO를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핵심은 단순히 살까 말까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은 자금을 새로 만들어내는 사건이 아니라 기존 시장의 자금을 재배치하는 사건입니다. 즉, 누군가의 상승은 다른 곳의 자금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자금 흡수력입니다.
약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한 번에 끌어오면 기관 투자자들은 기존 보유 자산 일부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테슬라 같은 기존 인기 종목에서 자금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즉, 스페이스X 상승 초기에 다른 기술주가 눌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분리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에는 우주, AI, 로봇에 대한 기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따로 상장되면 투자자는 굳이 테슬라를 통해 그 기대를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기대 프리미엄 일부가 테슬라에서 빠져나가고 스페이스X로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의 질입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라는 구독형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구조, 즉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중심이기 때문에 경기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쪽으로 이동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지배구조입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서 훨씬 높은 지분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스페이스X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자본은 결국 의사결정권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자의 관심도 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플랫폼 전환입니다. 스페이스X는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위성 인터넷, AI, 데이터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과거 통신사나 클라우드 기업처럼 네트워크를 장악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갔던 패턴과 유사합니다. 시장은 이런 구조를 더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글로벌 자금의 참여입니다. 중동 국부 펀드 같은 대형 자금이 앵커 투자자로 들어오면 초기 수급은 강하게 형성됩니다. 이런 자금은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 지분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가 하방을 일정 부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 변동성 이후 안정 구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는 개인 투자자의 참여 확대입니다. IPO 물량의 30%를 개인에게 배정하는 구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초기부터 개인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초기에 과열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IPO는 단순한 기업 상장이 아니라 자본이 이동하는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중심 성장 스토리에서 인프라와 네트워크 중심 성장 스토리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돈은 항상 더 큰 시장, 더 반복적인 수익, 더 강한 통제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보여주는 구조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려는 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자본 흐름의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상장 직후의 가격이 아니라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서 빠져나오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둘째,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관계가 분리되는지 다시 통합되는지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스타링크 가입자 증가 속도와 같은 실제 현금 흐름 지표를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곳은 타이밍입니다. IPO 직후는 기대감과 수요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왜곡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관의 물량 정리와 함께 가격이 안정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 두 구간을 구분하지 못하면 같은 종목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간접 영향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관련 인프라, 위성통신, 데이터 산업 전반에 자금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 인프라 기업이 등장했을 때 주변 산업까지 같이 성장했던 것과 유사한 흐름입니다. 즉, 한 기업이 아니라 생태계를 봐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자본입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끌어오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미래 기업 가치를 결정합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로 현금을 만들고 IPO로 자금을 끌어와 AI와 우주 인프라에 다시 투자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과 단순히 뉴스만 보고 따라가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시장은 이벤트를 소비하는 사람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더 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시장을 보시면 투자 판단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IPO는 하나의 종목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읽는 순간 같은 시장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